오늘은 실용주의 프로그래머 이 책에 보면 팁을 100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 나름대로 10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냥 완전 주관적인 거니까 뭐 각자 그 100개 중에 나는 이게 10개야. 나의 10선이야. 뭐 이렇게 한번 선택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팁 1번입니다. 기회에 관심을 가져라. 실용주의 프로그래머가 갖는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 특징에는 새로운 것에 좀 빨리 적응하고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거나 뭐 새로운 환경에 처하거나 할 때 좀 빨리 적응을 하고 또뭐 호기심이 많다는 거죠. 야, 그게 도대체 뭐 어떻게 동작하는 거야? 뭐 이런 호기심이 있고 또 비판적으로 뭐 사고하는 것, 뭐 이런 특징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죠. 그게 진짜 된다고 하면서 또 뭐 현실주의자 뭐 이런 특징도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하는 거죠. 또 이제 다방면에 능숙한 뭐 그런 특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실용주의 프로그래머라면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기회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역량,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야 조금 더 실용적인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팁 3번이에요. 당신에게는 에이전시가 있다. 누군가가 결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내 스스로 뭔가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거죠. 실용주의 프로그래머라면 수동적으로 그냥 남이 결정해 준 대로만 하다가 불만을 품다가 그냥 바꾸려는 노력 없이 끝내기보다는 뭔가 주도적으로 좀 행동을 하고 그 결과로서 어떤 기회가 생기면 또 그 기회를 잡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팁 6번인데 앞의 얘기와 좀 약간 연장선에 있는 얘기예요. 변화의 촉매가 돼라. 촉매는 화학적으로는 뭔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어떤 그런 성분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여기서의 촉매는 어떤 일을 뭔가 유도하거나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겠죠. 이제 촉매라는 건 그 촉매 자체가 한 방에 모든 걸 다 변화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크게 바꾸려고 하면 아마도 안 될 거예요. 꽤 많은 경우에 그런 시도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저항 혹은 따라오지 않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작은 성취를 노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점점 사람들이 합류하기 시작하겠죠. 즉 내가 어떤 만들어낸 그런 작은 성취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촉매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팁 9번이에요. 지식 포트폴리오에 주기적으로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 프로그래머한테 있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 이 능력은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말 중요한 능력이죠. 매번 새로운 게 나오고 뭐 눈 뜨면 또 바뀌어 있고 뭐 이러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 이건 정말 중요한 자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능력을 배우는 능력, 그 자산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자는 몇 가지 제안을 해주는데 매년 새로운 언어를 배워본다든가 기술 서적을 꾸준히 읽는다든가 뭐 책에서는 한 달에 한 권 뭐 읽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뭐 저같이 책을 좀 늦게 더디게 읽는 사람은 한 권은 약간 좀 무리인 것 같고 하여튼 꾸준히 뭐 읽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고 다양한 수업을 듣고 지역 모임 같은 데 참여해서 뭐 다른 사람들은 현재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또 트렌드에 너무 뒤처지지 않게 트렌드가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이렇게 공부도 하고 뭐 이러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당장 내가 지금 쌓은 자산을 프로젝트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쵸, 내가 어떤 뭐 새로운 언어를 배웠는데 그 언어를 당장 프로젝트에서 사용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을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꽤 저는 이제 주로 자바로, 특히 백엔드 개발자로 먹고 살고 있는데, 종종 뭐 고언어 같은 것도 보고 있고, 최근에는 그냥 러스트 아주 조금이지만 잠깐 훑어봤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 저랑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상관은 없진 않겠죠. 프론트 쪽 리액트 공부를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사고가 조금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팁 18. 절묘한 숫자네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하죠. 최종 결정이란 없다. 뭔가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저때 A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와서 B라고 말을 하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개발자는 뭔가 만들어놨던 코드를 막 수정해야 되니까 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8. 그렇죠. 그런데 최종 결정이란 없다라는 표현은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역으로 말해주는 거죠. 프로젝트 초기에 최종적인 결정이야 하면서 그런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줄여야 한다고 해요. 저도 좀 약간 비슷한 의견이에요. 초기에는 우리가 뭔가를 잘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최선의 결정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아주 중요한 결정을 초기에 내려버리면 뭔가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되돌리기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정은 돌에 새겨진 글씨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향후에 변경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여지를 남겨둘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거꾸로 말하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개발자한테, 우리 실용주의 프로그래머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42번 팁이에요. 작은 단계들을 밟아라. 언제나. 예. 가끔 이제 이런 걸 봅니다. 이거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분명히 이런 거 해달라고 한다. 그래서 미리 구현해 놔야 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구현을 막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미래는 예측할 수 없죠. 알 수도 없어요. 그게 정확하리라고 보장도 못하고. 그래서 더 많이 예측할수록,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이 예측할수록 틀릴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예측을 많이 해서 그 예측에 기반한 설계를 하고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고 쓸모없는 코드가 양산돼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미래, 정말 가까운 근미래죠. 거기까지만 고려하라는 거예요. 미리 미래를 예측하느니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는 것도 줄 거고 쓸모없는 코드를 만드는 일도 줄어들겠죠. 팁 65번. 일찍 리팩토링하고 또 자주 리팩토링 하라. 리팩토링이 필요한 코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코드는 좀뭐 고칠 필요가 있어, 뭐 혹은 가독성이 떨어져, 혹은 괜히 복잡해, 뭐 이런 류의 코드는 일종의 종양과 같다고 좀 책에서 비유를 했고, 우리가 마치 종양이 가만 냅두면 점점 퍼지는 것처럼, 전이 되는 것처럼
가만 놔두면, 이런 코드는 가만 놔두면 그 안 좋은 기운이 점점 퍼져서 나중에, 아주 나중이 되면 제거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작을 때 코딩하는 동안 리팩토링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더 쉽다는 거예요. 또, 저는 이 표현에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리팩터링은 일종의 고통 관리다. 예. 우리 개발자한테 있어서 소스를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죠. 이게 분명히 잘 돌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자고? 이게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고통을 좀 이겨내면 우리의 코드는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겠죠. 팁 70이에요. 여러분의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라는 거죠. 테스트를 프로그래밍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개발자가 종종 뭐 이제 그런 자세를 보이는 개발자가 있는데, 사실 이 테스트는 프로그래밍의 일부 활동이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프로그래머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 코드를 뭐 미리 만들어 두면 반복되는 어떤 테스트를 줄일 수 있으니까, 이 테스트 코드를 만드는 건 이런 측면에서 또 역시 중요한 것 같아요. 76번 팁. 프로그래머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깨닫도록 돕는다. 가끔 프로그래머는 이 사실을 종종 잊는 것 같아요. 지금 만지고 있는 그 장난감, 요즘 만난 구현 기술, 뭐 이런 거에 빠져갖고 자기가 실제로 뭘 해야 되는지 있는 거죠. 우리의 본질적인 일은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즉,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바를 알아내고 그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게 돕는 거죠. 그런데 어떤 최초의 요청 사항이 오면 그 요청 사항이 실제로 원하는 게 뭔지 뭐 확인하지 않고 그냥 바로 냅다 코딩부터 하는 그런 좀 약간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최초의 요구사항은 보통 최종 요구사항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만든 코드를 나중에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래머는 어떤 최초의 요청사항이 오면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뭔가 뭐를 원하는지 알아내기 위한 어떤 출발점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왜 그런 걸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또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실제 원하는 것을 도출하는 활동을 해야 하는 거죠. 그 결과를 실제 구현에 반영해서 올바르게 원하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 76번과 연결된 게 96번인데 96번은 이래요. 사용자를 기쁘게 하라. 그저 코드만 내놓지 말라. 87번입니다.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 맞는 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넷플릭스가 이렇게 한대, 뭐 스포티파이가 이렇게 한대, 구글은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요즘 뜬다고 무턱대고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뭐 어떤 문화 혹은 무슨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숭배하면 안 돼요. 이것은 실패할 가능성만 높이는 거죠. 실제로 왜 그런 문화가 나왔는지, 왜 그런 프로세스를 사용하는지, 또는 또 왜 그런 어떤 절차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맥락 속에서 그런 문화가 생겼고 그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무턱대고 넷플릭스처럼 뭐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에 맞게 맞춰가면서 시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맺은 말입니다.
앞에서 10개를 제 나름대로 실용주의 프로그래머 팁 10선 이렇게 뽑아봤는데, 마지막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10선에 속하는 건 아니고 그냥 97번 문구를 한번 넣어봤어요. 자신의 작품에 서명하라. 우리가 뭔가 굉장히 멋진 작품을 만들면 이렇게 도장을 찍건 이렇게 사인을 하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이런 서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자랑스러운 작품을 만들어내자고 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만든 진정으로 전문가다운 결과물, 이것을 만드는 실용주의 프로그래머가 저도 되고 싶네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